안녕하세요 여러분. 챕북 2부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부를 공부를 해봤어요. 1부에서는 챕북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부엉이에 대한 주제를 5가지 잡고, 예를 들어 food, country, 그 다음에 lifespan 등등이 있었죠.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데이터는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분은 여러분들이 만약 4학년이라고 하면 간혹 3학년 때 수학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학년 수학을 찾아보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책을 찾다 보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보게 되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결국 못 찾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이 모르는 수학의 키워드 한 글자만 안다면 챕포시 몇 단원이며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거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손쉽게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남들과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겠죠? 이것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수업하기에 앞서 지난번 for과 while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자, for과 while은 둘 다 반복문입니다. 말 그대로 반복을 한다는 소리인데요. for은 주로 range라는 내장 함수랑 같이 잘 이용이 됩니다. 즉 range는 순회 가능한, 즉 범위가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얘는 범위 안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만 채우면 알아서 반복문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나 while은 무한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무한 반복을 멈추기 위해 지난번 시간에는 2가지를 알려줬었어요. 첫 번째, while문은 삭제를 하거나, 두 번째,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로 빠져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 이론적으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립니다. 2부 심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머신러닝 for 키즈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왔나요? 그리고 프로젝트로 이동. 자, 프로젝트 추가.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챗봇 4로 할게요. 그리고 인식 방법은 테스트. 마찬가지로 영어로 안 할 거예요. 언어는 우리는 코리안으로 할게요. 그리고 만들기. 여기 오류가 떴는데 뭐라고 떴나요? 유저는 이미 최대의 프로젝트 개수를 가졌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하다가 이런 게 뜰 텐데, 자, 여기에 보면 이미 프로그램이 3개나 만들어져 있죠. 아마 이 프로그램이 최대 3개까지 만들어지나 봐요. 그러면 한 개를 삭제해야만 우리가 챗봇 4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학습한 것은 삭제해 보도록 해요. 얘를 삭제할게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추가. 다시 챗봇 4, 인식 방법은 텍스트, 언어는 코리안, 그거 만들기. 이제는 그런 문구가 없죠.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클릭.
자, 훈련 클릭. 새로운 레이블을 만들 건데 선생님은 4학년 1학기 수학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4학년 1학기 수학은 총 6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새로운 레이블을 몇 개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총 6개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한글로 작성이 안 돼요. 오로지 영어로만 되니까 선생님 간단하게 숫자 1로만 할게요. 1단원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2단원은 그냥 2로만.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자, 이 데이터에 추가를 할 건데 우리는 그 단원의 키워드만 딱 적을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것은 몇 단원이며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하면 돼 라고 알려줄 거거든요. 데이터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둔 그런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볼게요. 최소 5개 이상을 써야 하기 때문에 5개씩 그리고 여긴 좀 더 많죠.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추가시켰으니까 프로젝트로 이동하기를 누를 거예요. 그리고 학습 및 평가를 할 텐데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보세요를 버튼을 누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는 잘 학습되었는지 몇 가지를 써보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만약에 테스트를 했는데 학습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다시 훈련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추가시킨 뒤 다시 우리는 훈련을 시켜주면 그만이에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우리는 잘못된 학습을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처음 우린 규칙에 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아마 제대로 학습이 되었다면 숫자 6이 떠야 돼요. 6으로 잘 학습되었죠? 자, 직각을 써볼게요. 자, 직각이 제대로 학습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2단원이기 때문에 2로 떠야 돼요. 정확하게 100%의 정확도로 2로 인식되었네요. 세 번째로 테스트 해볼 거는 나누기예요. 나누기는 곱셈과 나눗셈이기 때문에 3으로 표시돼야 돼요. 60%의 정확도로 4로 인식되었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도 낮고 잘못된 레이블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젝트에 돌아가서 훈련에 들어가고 3단원의 나누기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나누기를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학습 및 평가,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보세요를 클릭합니다. 자, 훈련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 참고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나누기를 넣었을 때 숫자 3이라고 인식이 돼야 돼요. 자, 100%의 정확도로 3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잘 학습이 되었죠? 이제는 돌리기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 돌리기는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에 포함이 되니까 4로 인식이 되어야 돼요. 100%의 정확도로 4로 인식이 되었죠? 이제 다시 확인해 볼 거는 큰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큰 수에 해당되는 키워드였기 때문에 아마 숫자 1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랬더니 51%의 정확도로 2로 인식이 되었네요.
이게 띄어쓰기 안 해서 그런가? 띄어쓰기를 한번 한 상태로 우리는 한번 해볼게요. 여전하죠? 그래서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훈련해서 큰지 그리고 작은지 이렇게 따로 해볼게요. 그리고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학습 및 평가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를 해볼게요. 큰지 이제 제대로 인식이 되었죠? 테스트가 잘 되는 거 보니 학습이 잘 되었네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챗버4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실행시켜 주기 위해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누른 뒤 만들기를 누를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을 누르고 그 다음에 Copy Code to Run on Your Computer를 누를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크립을 Ctrl C 복사하기 그리고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누를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새 파일을 눌러서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챗4.4로 할게요. 챗4.py 항상 끝에 py 붙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야겠죠. 지금 밑에 터미널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우리는 CLS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만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우고 이번에 뭐하냐?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건데, 자, question 변수를 만들고 input 함수를 쓰겠죠. 그리고 수학 어떤 부분이 궁금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수학 어떤 부분이 궁금한가요? 라고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친구들은 각도가 궁금해요. 그럼 각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타 표시가 한 개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변수에 저장된다는 소리예요. 즉 각도라는 것이 어디에? 퀘스천 변수에 저장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퀘스천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됐으면 분류를 통해서 답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nswer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classify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분류해 줄 것을 요한에 쓰면 되는데 퀘스천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게 지금 각도죠. 이 각도를 분류시켜서 answer이라는 답변 안에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데모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answer를 써야겠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다시 동영상을 재생시켜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조건문을 쓰겠죠. if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자 가타 표시 한 개 1에 포함된다면 자 이렇게 1만 쓰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샵을 써서 주석을 달아주면 돼요. 이거는 일단은 큰 수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 참이면 이것을 출력해라 말이겠죠. 이쪽에 출력할 것은 수학 교과서 4학년 1학기 8쪽에서 33페이지를 공부하세요 라고 쓸게요. 우리는 레이블을 6개를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로 elif를 쓰면 되겠죠. elif 레이블 가타 표시 2
이번에 주석 달고 이건 2단원이죠. 2단원은 각도예요. 그리고 프린트. 수학 교과서 4학년 1학기 34쪽에서 59페이지를 공부하세요. 자, 이 부분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복사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엘리프, 레이블 3. 자, 3단원은 뭐죠? 코셈과 나눗셈이죠. 마찬가지로 프린트,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숫자만 바꿔주면 되죠. 60에서 81쪽. 그 다음에 엘리프,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는다고 지루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따라 쓰는 것도 코딩에 공부가 되는 거니까 따라 써주면 좋아요. 자, 4단원은 평면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프린트, 수학 교과서 이렇게 쓸 필요 없죠? 컨트롤 V 해서 페이지만 바꿔 써주면 되죠. 82쪽에서 107쪽. 그 다음에 엘리프, 레이블, 자, 5단원은 막대 그래프예요. 여기 단어는 안 써줬네요. 프린트, 백 108페이지부터 127. 엘리프, 이제 마지막 분류죠. 6단원 규칙 찾기. (128쪽부터) 151. 아, 여러분 혹시 헷갈려 할까봐 그러는데 이 샵 하면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뭐 설명하고 싶은 거나 자기가 이거 쓰면 코드를 짤 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샵을 쓰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밑에 부분도 바꿔볼게요. 중괄호 쓰고 퍼센트로 퍼센트 정확도로 %%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숫자니까 몇 단원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점 포맷 하고 앞에 나오는 것은 정확도니까 컨피던스 써주고 뒤에는 레이블이니까 레이블을 써주면 돼요. 위에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사실 이 부분도 필요 없죠? 지워주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시킨 뒤 실행을 시켜주면 좋아요. 자, 저장을 할 때는 컨트롤 S,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이썬 써주고 그 다음 파일명 써주겠죠. chatbot4.py. 수학의 어떤 부분이 궁금한가요? 해서 이번에는 가게의 크기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100% 정확도로 2단원입니다 하면서 수학교과서 4학년 1학기 34쪽에서 39페이지를 공부하세요 라고 뜨네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배열을 해볼게요. 배열. 다시 실행시키기 위해서 또 바이서 챗봇 .py 배열 100%의 정확도 6단원입니다. 즉 128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공부하세요 라고 되네요. 계속 이 프로그램 한번 실행하면 끝나니까 계속 이런 명령어를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까 while 반복문을 쓸 거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해봤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while 항상 진실일 때로 가정해서 무한반복을 돌릴 거예요. 이게 진실하면 우리는 이 함수를 출현시켜라, 이 함수로 돌아가라 해서 우리는 이 함수에 answer question이라고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 함수가 지금 위에 있어요? 없어요? 위에 없죠? 그냥 아까 똑같아요. 이 함수를 만들어 주면 돼요. 이 위에 함수를 정의할 때는, 즉 함수를 선언할 때는 def 쓰고 그 다음에 answer question 가로 땡. 그럼 이제 함수를 선언한 거예요. 이 함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얘들은 템만큼 들어쓰기를 하면 돼요. 이 프린트는 if에 속하기 위해서 if 함수보다 템만큼 들여쓰기를 하면 되고요. 이 프린트도 함수에 들어가겠죠? 템만큼. 그러면 컨트롤 S로 저장한 뒤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항상 실행을 시킬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방향키 위로 누르면 되겠죠? 수학의 어떤 부분이 궁금한가요? 해서 이번에는 세 자리를 써볼게요. 그랬더니 47%의 정확도로 4학년 1학기 60에서 82페이지를 공부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쵸? 세 자릿수 낳고 쌤 거면 나눗셈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써볼게요. 밀기 100% 정확도로 4단원을 공부하면 된다 그죠? 페이지도 나오고. 이번에는 계속 파이썬 챗봇 .py 쓸 필요 없이 계속 질문이 이어지죠. 이런 게 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진행되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이 프로그램 그만 실행시켰으면 좋겠는데 중단할 수 없나? 아까 뭘 누른다고 했죠? 그렇죠. 컨트롤 C로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하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한 개 더 추가시킨 거 기억나요? 정말 질문이 정확도가 낮아서 엉뚱한 단원을 우리한테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겠죠? 막상 가보니까 이상한 단원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피던스, 정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지문, 다시 질문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아니면 올바른 지문이면 그 중에서 단원을 고르는 거, 즉 어떤 레이블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제일 위에 쓴다고 했어요. 걸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걸러내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고 했죠. 여기에 써볼게요. if confidence 자 40으로 할게요. print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라고. 요거는 if로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elif로.
그리고 다시 컨트롤 S로 저장을 한 뒤에 프로그램을 실행시킬게요. 수학 어떤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해서 어떤 것을 라이언이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밑에 거 7%의 정확도, 7%의 정확도라는 것은 40보다 아래죠. 그래서 다시 질문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라고 했어요. 한번 다시 진행해 볼까요? 컴퓨터 7%의 정확도로 라고 되어 있죠. 이 뒤에 단어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7%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7%. 그래서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챗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재미있는 챗봇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수고했고, 그럼 안녕!